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AI와 관련된 생태계라고 보여지죠. 그 중심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오늘은 약간 기술적인 동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크밸리 지식그룹의 손종우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실적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던데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테크밸리의 손정우라고 합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체 표면적인 의미는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과 자체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매출 중에서 중국향의 매출이 아주 컨센서스를 소폭 미달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사실 현재 AI 섹터에 선반영된 주가 상황이나 매크로 주식 상황을 감안하면 차익 실현 정도의 주가 조정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앞으로 이 AI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AI 캐펙스 투자 금액이 총 3조 달러에서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조사 기관의 수치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라고 보면 엔비디아에서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올해는 대략 1,800억 달러, 내년에는 2,400억 달러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이 수치를 대입을 하면 2030년이 되면 현재 매출액의 대략 두 배가 넘는 4,500에서 5,000억 달러의 수치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고요. 투자를 늘리면서 그쪽 매출도 한 2배가량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보다 3년 후에도 네. 2배 이상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제시한 65%의 점유율에 있습니다. 네. 현재 이 CSP라고 해서 클라우드 공급 업체들 이 AI 캐펙스에 대해서 하드웨어의 매출 비중을 대략 5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현재 GPU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 금액 내 전체의 점유율 65%를 전망한다는 것은 네. GPU 말고도 다른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장비에서도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이제 투자 함의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수요의 질 변화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의 GPU 자체의 매출 수요에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GPU가 아닌 서버렉, 서버 전체의 시스템의 매출 성장을 더욱 주목을 해야 된다.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의 매출 급증이 올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변수의 재등장입니다.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중국 라이선스 이슈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지만 다음 분기 회사 가이던스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투자를 계속 늘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효율화, 이게 효율이 곧 네. 매출로 새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게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효율화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품의 효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AI 제품에 대한 효율? 네. 투자자 네.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CSP라고 해서 공급 업체들, 고객사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투자 네.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올리느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GPU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 네네. 관련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장비, 거기 위에 소프트웨어를 올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네. 지어주는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 CSP 업체들은 가장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게 결국 효율화인데요. 예를 들어 다른 AMD나 다른 업체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적인 측면에서 고객들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AI를 있습니다. 투자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돈 투자 대비 어느 정도의 성능을 올리느냐 이건 이제 효율화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게 이제 예전에는 GPU라는 이 하나의 성능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 주변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냉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주목도가 좀 높아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네,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차세대 AI와 관련된 기술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라든지 주도주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어디라고 보세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기술적인 전환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GPU 중심에서 서버 전체 중심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있는 단순하게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이런 전략 내에서 GPU 중심이 아닌 GPU와 GPU를 연결을 한 네트워크, 서버와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스위치라든지 네트워크 장비들 혹은 그 중간중에 커넥터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련해서 국내 우주 일렉트로와 같은 커넥터 업체들의 실적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다음 세대인 루빈 세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 인터 커넥트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빛을 이용한 광을 이용한 기술이 데이터 센터에 처음으로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로 연결되는 피지컬 AI 전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게 2026년에 한국 시장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결국 서비스화가 본격적으로 되었을 때 AI가 좀 더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고 관련된 산업의 확장, 거기에 따른 기업의 실적이 성장을 하게 될 텐데 핵심 산업이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GPU 성능 플러스 데이터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한꺼번에 결합해서 효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지금 기술 경쟁은 가고 있고 그러려면 네트워크 장비 쪽에 대한 투자, 새로운 기술들에 주목할 거다라는 거니까 앞으로는 네트워크 장비에 좀 주목해라 이런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광 인터커넥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왔다 갔다 거릴 때 전선이나 이런 거 말고 이제는 빛으로 한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나라에 아까 이제 잠깐 기업 하나를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들 중에 이런 걸 하는 데들이 있나요? 네, 직접적으로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게 이제 광 이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전력 설비 내에 특히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전기로 데이터를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전기는 다른 말로 구리선을 얘기를 하는데요. 구리선으로 보낼 수 있는 동시에 1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는 빛으로 보내게 된다. 빛으로 보내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 자체도 줄어들게 되고요. 여기에 국내 핵심 기업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된 첫 번째 두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와 삼성전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종목 다 현재 기술력에서도 삼성전자나 TSMC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향후에 엔비디아의 전략에서 더욱 수혜가 커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광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세 레이저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TSMC와 삼성전자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기나 그 외에 이런 기판을 만드는 업체에도 이런 광과 관련된 미세 레이저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실리콘 포토닉스와 CPO라고 하는 공정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이오테크닉스의 장비 수요는 더욱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는 유리기판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유리기판은 여전히 아직도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지만은 결국은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유리기판에서는 더욱 레이저 드릴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 고속, 저손실 시대에서 새롭게 기판을 설계해야 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엔비디아가 기존의 코아스라고 하는 기판, 이어서 코아피라고 하는 기판 패키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난도의 패키징, 기판 설계 기술과 여기에 MLCC와 결합을 하게 되면 삼성전기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더욱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TSMC의 독주만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삼성전기의 낙수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봐서 삼성전자의 그룹사로서의 삼성전기의 낙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서 주목해야 되는 회사 두 군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오테크닉스하고 이제 삼성전기를 얘기하셨고 그 기술 기반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 그다음에 CPO라는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등장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를 잠깐 언급하신 얘기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뭐 HBM은 수주를 하네 못하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거의 한 2년을 끌어온 것 같은데 기술 변화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엔비디아만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TSMC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와 TSMC가 주도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완전히 양강 독주 체제로만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내의 인프라의 영역은 생태계가 매우 넓게 확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 밑에 있는 그룹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자체가 뭐 어렵지만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모스 라인 위에 광소자를 적층한 구조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수주를 받게 되는데요. 내년 봄부터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원래는 소니가 했었는데요. 소니가 할 수 없는 기술 역량을 삼성전자가 해결을 하면서 애플의 수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 차세대 이미지 센서의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의 이 기술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적층의 기술에다가 HBM과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연결이 되면 고객사에서 원하는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완전히 통일화된 원스톱의 제품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피지컬 AI도 잠깐 언급하셨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라고 하면 AI의 다음 단계의 전환, 기술 전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산업으로는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로봇, 자율주행, 드론과 같은 섹터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로봇은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엔비디아의 피지컬 AI에서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을 당장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엔비디아도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2.8조 원의 로봇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 파운드리 수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양쪽에서 속도를 내게 되면 결국 피지컬 AI의 시대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다음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업체들이 현재 뭐 니오, 샤오펑,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파운드리에서 기존의 7나노, 14나노 공정에서 4나노, 5나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14나노 공정이 한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TSMC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로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으로 갈수록 올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자체도 현재는 수요가 작은데 뭐 수많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업체들 통해서 칩을 만들게 되면 TSMC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주를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뭐 다음 분기든 다다음 분기부터 살아나게 된다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에서 오토모티브 엣지 칩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는 실적은 부진하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칩을 설계할 경우에 수혜가 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테크밸리 지식그룹의 손종우 대표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